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변수에 예민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일본 선거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본 선거 결과 떴는데 보셨나요? 솔직히 다들 놀랐을 겁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자민당이 힘들 거라고 봤거든요. 그럴 만도 한 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때문에 여론이 진짜 안 좋았잖아요. 혹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니 짧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비자금 스캔들이 뭐냐면 의원들이 정치 후원금 모금 파티 티켓을 파는 걸 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런 티켓 파는 걸 할 때 자기네들이 티켓 이 정도는 팔지 않겠냐 예상하잖아요. 그때 원래 정한 할당량보다 더 팔면 그 초과 수익을 장부에 안 적고 몰래 뒷주머니에 챙긴 겁니다. 말 그대로 조직적으로 삥땅을 친 건데 문제가 액수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수백억 대였던 거예요. 국민들은 물가 올라서 죽겠는데 지들은 세금도 안 내고 뒷돈을 챙겼으니 자민당 해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민심이 흉흉했거든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공명당이랑 갈라섰어요. 일본 정치판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겠죠. 자민당이랑 공명당. 이 둘이 지난 25년 동안 그냥 한 몸이나 다름없었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마치 부부 같은 거죠. 자민당이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거친 남편이라면 공명당은 집안 살림 챙기면서 남편 말리는 평화주의자 아내, 뭐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내 공명당이 진짜 중요한 걸 두 가지 해줬거든요. 첫째는 브레이크 역할이에요. 자민당이 야 이제 우리도 군대 만들고 전쟁하자라고 폭주하려고 할 때마다 공명당이 옆에서 여보 진정해 평화헌법 지켜야지 하면서 말려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이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바로 표예요. 공명당 뒤에는 엄청난 조직력을 가진 종교단체가 있어요. 선거 때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민당 후보한테 2, 3만 표씩 몰아줬단 말이죠. 이게 선거판에서는 당선 보증수표나 다름없다고 보는 거예요. 박빙인 곳에서는 이 공명당 표 때문에 이기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하고요. 근데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뭐라고 했냐? 야, 나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만들 건데 너 자꾸 옆에서 잔소리 할 거야? 그럼 나가. 니네가 주는 표 필요 없어. 하고 25년 된 아내를 내쫓은 겁니다. 그러니 전문가들이 난리가 났죠. 와, 저건 자살행위다. 당선 보증수표를 찢어버렸으니 이번에 무조건 참패한다. 이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완전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죠.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넘겼고 여기에 유신의 의석까지 합치면 개헌 가능한 3분의 2를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존 조직표는 날아갔지만 오히려 강한 일본을 원했던 보수층이 무섭게 결집하면서 그 빈자리를 채워버린 겁니다. 이제 일본 정치는 완전히 판이 바뀌었다고 보셔야 하는 거죠. 이번 결과를 보면 2005년 고이즈미 총리 우정 해산 때랑 정말 비슷하다고들 해요. 그때 고이즈미가 반대파를 쳐내면서 이겼던 것처럼 다카이치는 20년 넘게 함께했던 공명당을 버리는 승부수를 던졌잖아요. 공명당이 원래 평화주의를 내세우면서 자민당이 우측으로 가는 걸 막아주던 브레이크 역할을 했었는데 다카이치가 이제 브레이크는 필요 없어. 우린 안보랑 강한 일본만 보고 달린다고 선언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일본 국민들, 특히 2030 청년들에게 제대로 먹혔거든요. 선거 사전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좀 대단한 게 20대 남성 지지율이 93% 가까이 나왔거든요. 30대에서 50대도 70% 이상 지지율을 보였다고 하니 실제 투표에서도 많은 힘이 작용되었겠죠. 특히 20, 30대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가 잃어버린 30년 때문이라고 해요. 일본 청년들은 태어나서 본 게 침체된 경제밖에 없어요. 맨날 사과하고 눈치 보는 약한 일본이 지긋지긋한 거죠. 그런데 다카이치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우리는 전쟁도 할 수 있어. 미국이랑 대등하게 목소리 내는 강대국이 되자 이러니까 거기서 묘한 해방감을 느끼는 겁니다. 마치 아이돌 팬덤처럼 사나의 마니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 지지율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신났을까요? 바로 미국에 있는 트럼프죠. 선거 직전 SNS에다가 완전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하며 그녀는 강력하고 현명한 리더라고 치켜 세웠죠.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다카이치는 진짜 최고의 파트너거든요. 아베 전 총리보다 다루기는 훨씬 쉬운데 돈은 더 화끈하게 쏜단 말이에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공약을 건 게 뭐냐면 방위비를 단숨에 GDP 2% 아니 그 이상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원래 쓰던 국방비의 두세 배를 태우겠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미친 소리냐면 원래 일본은 수십 년 동안 국방비 1% 룰이라고 해서 전쟁 안 하는 척하면서 예산을 딱 묶어놨었거든요. 근데 그걸 2% 이상 부른 겁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100조 원이 넘어요. 그럼 그 돈으로 뭐 하겠습니까? 뻔하죠. 미국 무기 사주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알아서 미국 물건 팔아주고 중국 경제하는데 총대 매주겠다는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일본 언론들은 뭐 밀월 관계의 부활이다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이거 냉정하게 까보면 그냥 철저한 비즈니스입니다. 일본이 미국의 호구이자 행동대장을 자처하면서 점수를 딴 건데 문제는 그 화살이 고스란히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미국이 우리한테 내밀 첫 번째 예상되는 청구서는 뭘까요? 예상되시죠? 바로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이게 진짜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비교당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할 말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북한이랑 대치 중이라서 이미 GDP의 2.7% 정도를 국방비로 쓰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진짜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트럼프가 야, 한국 돈 많잖아, 더 내, 이러면 아니 우리 이미 2.7%나 쓰고 있잖아, 합리적으로 계산합시다 하면서 버텼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가 할 말이 생긴 겁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딱 이러겠죠. 야, 내 친구 산하에 봐. 일본 경제 규모가 너희보다 3, 4배 더 큰데 그 덩치 큰 애들이 국방비 비율을 너희만큼 올린대. 그럼 걔네가 쓰는 돈이 얼마겠냐? 일본은 알아서 미국 무기 팍팍 사가는데 너희는 왜 자꾸 핑계만 대는 거야? 이러겠죠? 일본이라는 초우량 고객이 딱 생긴 거잖아요. 우리는 꼼짝없이 비교당하면서 돈 더 내라고 압박받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요. 이게 진짜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최근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행이 이제 금리 정상화 얘기를 좀 해보겠다는 신호를 주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 다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야, 금리 오르면 지금까지 빌렸었던 엔화 더 비싸지기 전에 빨리 사서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동안 엔화 가치가 급등하고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가 퍼졌던 거죠.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 이후 이 흐름에 다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노믹스 노선을 계승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고 실제로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일본이 당장 금리를 확 올리기는 어렵겠구나. 초저금리 기조가 생각보다 더 오래 가겠네? 뭐 이런 기대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럼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굳이 지금 비싼 돈 주고 엔화를 서둘러 갚을 필요가 없겠는데 오히려 이자가 싼 엔화를 다시 빌려서 팔고 달러나 다른 자산으로 옮겨 투자하는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힘을 얻는 구조가 되는 거죠. 결국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가능성, 다시 말해 도로 슈퍼 엔저 위험이 커졌다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느냐? 해외 시장 나가면 현대차랑 도요타가 붙고 포스코랑 신입철이 정면으로 경쟁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이 엔저를 등에 업고 가격을 공격적으로 낮춰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기업들은 원화, 환율 구조상 버텨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환율 하나로 경쟁판이 뒤집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 겁니다. 반도체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은 반도체를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다루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전략과 강하게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도 중국 사업과 관련해 선택을 강요받는 압박이 일본을 경유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결국 이번 선거 결과는 남의 나라 정치 이벤트라고만 볼 수는 없었던 거죠. 우리 먹거리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이 세 가지 핵심 산업을 동시에 흔드는 변수입니다. 파도는 이미 밀려오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를 그냥 강경우파 정치인이라고 욕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인물이 집권했다는 건 전후 일본이 유지해온 노선을 넘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미국과 안보, 돈으로 거래하는 나라로 방향을 분명히 잡았다는 신호입니다. 일본 청년층은 환호하고 있고 트럼프 진영은 공개적으로 박수를 치고 있죠. 일본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는 트럼프에게 무엇을 내줄지, 엔저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수출 전략을 어떻게 다시 짤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들으시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